지금 이 순간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신장 안에서 조용히 돌을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응급실에서 만난 68살 김영숙 할머니는 새벽 3시에 비명을 지르며 실려오셨습니다. 옆구리를 찢는 듯한 통증, 식은땀, 그리고 소변에 섞인 피. 검사 결과 신장에 직경 7mm짜리 돌이 요관을 막고 있었습니다. 출산의 고통보다 더 아프다는 그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가 매일 건강을 위해 드셨던 바로 그 음식들이 신장 안에 돌을 만든 진짜 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신장결석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장결석 환자가 30% 이상 급증했고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한 번 생긴 신장결석은 50% 이상 재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신장결석이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음식들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신장결석이 뭔지 설명하는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30년간 신장내과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우리 식탁 위에 숨어있는 진짜 위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들만 기억하시면 신장에 돌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미 작은 돌이 있다 해도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마 음식 좀 잘못 먹었다고 신장에 돌이 생기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던 음식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드시던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 응급호출을 받고 달려갔을 때 김영숙 할머니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박사님,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진통제를 맞아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오른쪽 신장에서 내려오는 요관에 돌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소변이 빠져나가지 못해 신장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응급처치 후 통증이 가라앉자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어떤 음식을 자주 드셨습니까? 김영숙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건강관리 철저하게 해요. 매일 아침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 한 모, 점심엔 멸치볶음이랑 우유 한 잔, 저녁엔 견과류 한 줌씩 꼭 챙겨 먹어요. 뼈 건강에 좋다고 칼슘제도 매일 먹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건강을 위해 드셨던 그 음식들이 바로 신장에 돌을 만든 범인들이었습니다.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드시고 멸치와 우유를 함께 드시고 거기에 칼슘제까지 드셨으니 신장 입장에서는 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신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여기서 잠시 지금 이 이야기를 내 신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듣고 계신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그 한 번의 클릭이 오늘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미 신장에 생긴 작은 돌을 자연스럽게 빼내는 황금 비법도 따로 있습니다. 이건 제가 중간에서 정확히 알려드릴 것이니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건강 정보는 전부 무료입니다. 혹시 모르니 지금 구독 버튼만 살짝 눌러두세요. 여러분과 가족의 신장 건강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건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댓글에 신장 건강 이렇게 4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직접 손으로 쓰는 순간 그 결심이 오래 갑니다. 자, 오늘 저는 신장의 돌을 만드는 위험한 음식 7가지를 낱낱이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미 생긴 작은 돌을 자연스럽게 빼내는 황금 비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한 음식 바로 시금치입니다. 어르신들, 시금치 건강에 좋다고 자주 드시죠? 철분도 많고 영양가도 높으니까요.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 시금치는 돌 제조 공장과 같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뭐냐면요. 우리 몸속 칼슘과 만나면 순식간에 결합해서 옥살산 칼슘이라는 돌을 만들어 버립니다. 신장 결석의 80%가 바로 이 옥살산 칼슘 결석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처럼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를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최악의 조합입니다. 두부는 칼슘 덩어리입니다. 시금치의 옥살산과 두부의 칼슘이 한 냄비에서 만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옥살산 칼슘을 만들어 버립니다. 일부는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나가지만 문제는 흡수된 옥살산입니다. 이게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칼슘과 다시 만나 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시금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1분만 데치면 옥살산의 50% 이상이 물에 빠져나갑니다. 그 데친 물은 절대 쓰지 마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둘째,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 우유, 치즈 같은 칼슘 음식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고 드세요. 두 번째 위험한 음식 바로 견과류입니다. 아니, 박사님, 견과류는 건강식품 아닙니까? 맞습니다. 견과류는 좋은 지방도 많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하지만 아몬드, 땅콩,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도 옥살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는 시금치만큼이나 옥살산 함량이 높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도 매일 저녁 견과류 한 줌씩 드셨다고 하셨죠?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몬드 20알씩 드시면서 거기에 칼슘제까지 함께 드셨으니 신장은 매일 돌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하루 5알에서 7알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줌씩 20알, 30알씩 매일 드시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드실 때도 칼슘제나 우유와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음식 바로 초콜릿과 코코아입니다. 달콤한 초콜릿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크 초콜릿과 코코아 가루에도 옥살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건강에 좋다고 카카오 함량 70%, 80%짜리 다크 초콜릿을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을수록 옥살산도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핫초코, 초코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코아 가루에 우유까지 들어가 있으니 옥살산과 칼슘이 한 잔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돌 만들어 달라고 재료를 한 번에 다 준 셈입니다. 초콜릿은 일주일에 한두 번 작은 조각 하나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위험한 음식 바로 홍차입니다. 어르신들, 식후에 홍차 한 잔씩 드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영국식 밀크티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홍차에도 옥살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진하게 우려낸 홍차일수록 옥살산 함량이 높습니다. 거기에 우유까지 타서 드시면 옥살산과 칼슘이 만나는 최악의 조합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 남성이 하루에 아이스티 16잔을 마시다가 급성 신부전으로 쓰러진 사례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에 옥살산 칼슘 결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16잔은 극단적인 경우지만 하루에 3잔, 4잔씩 진하게 우려낸 홍차를 매일 드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차를 드시려면 홍차보다는 녹차나 보리차가 훨씬 안전합니다. 5번째 위험한 음식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신장 결석을 만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그 소금을 배출하기 위해 소변으로 나트륨을 내보냅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빠져나갈 때 칼슘도 함께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소변 속 칼슘이 많아지면 그게 옥살산이나 인산과 만나 돌을 만듭니다. 김영숙 할머니도 매일 점심에 멸치볶음을 드셨다고 하셨죠? 멸치볶음은 칼슘도 많지만 소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김치, 젓갈, 장아찌까지 드시면 하루 소금 섭취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지만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평균 10g 이상 드십니다. 2배가 넘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는 게 신장 결석 예방의 가장 기본입니다. 국물 요리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김치는 물에 한번 헹구어서 드시고 멸치볶음이나 젓갈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세요. 그리고 외식할 때는 덜 짜게 해달라고 꼭 말씀하세요. 6번째 위험한 음식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인산이 칼슘과 만나면 인산 칼슘 결석을 만듭니다. 특히 콜라에는 카페인까지 들어 있어서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더 많이 시킵니다. 소변 속 칼슘이 많아지면 돌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탄산음료는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듭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소변도 산성이 되고 산성 소변에서는 요산 결석이 잘 생깁니다. 요산 결석은 통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탄산음료는 가능한 한 드시지 마시고 목이 마르면 물을 드세요. 7번째 위험한 음식 바로 과도한 칼슘제입니다. 뼈 건강에 좋다고 칼슘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김영숙 할머니도 매일 칼슘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칼슘제를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공복에 칼슘제만 따로 드시면 그 칼슘이 장에서 옥살산과 결합하지 못하고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신장으로 가서 소변 속 옥살산과 만나 돌을 만듭니다.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식으로 드시는 칼슘은 장에서 옥살산과 만나 대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장 결석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칼슘제는 다릅니다. 꼭 칼슘제를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세요. 그래야 음식 속 옥살산과 장에서 만나 대변으로 나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시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럼 뭘 먹으란 말이냐고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황금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미 신장에 생긴 작은 돌을 자연스럽게 빼내고 새로운 돌이 생기는 것을 막는 신장 건강 지키는 4대 천왕 비법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 첫 번째 천왕은 바로 물입니다. 물이요? 그게 뭐 특별한가요? 어르신들,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작은 돌을 빼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8잔 이상 드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많이 나오고 소변이 묽어지면서 옥살산이나 칼슘이 농축되지 않아 돌이 안 생깁니다. 이미 작은 돌이 있다 해도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 흐름이 강해져서 5mm 이하의 작은 돌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2잔, 자기 전에 물 1잔은 꼭 드세요. 밤사이에 소변이 농축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물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도 좋습니다. 하지만 홍차, 커피, 탄산음료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천왕은 바로 레몬입니다. 신레몬이 신장에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구연산이 뭐냐면요, 천연결석 억제제입니다. 구연산은 소변 속에서 칼슘이 옥살산과 결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미 생긴 작은 돌을 녹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장내과에서는 신장결석 환자들에게 구연산 칼륨이라는 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약 먹기 전에 레몬으로 천연 구연산을 섭취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1잔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드세요. 꿀 1숟가락 타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이것만 3개월 꾸준히 하셔도 작은 돌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천왕은 바로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소변 속 칼슘 농도를 낮춰줍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감자,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칼륨 덩어리입니다. 하루에 바나나 1개만 드셔도 신장결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 근대, 비트처럼 옥살산이 많은 채소는 피하셔야 합니다. 칼륨은 많지만 옥살산도 많으면 소용없습니다. 칼륨은 많으면서 옥살산은 적은 채소와 과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양배추, 오이, 호박, 당근, 사과, 배, 수박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네 번째 천왕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옥살산과 결합하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결석 억제제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현미, 귀리, 통밀빵, 두부, 아보카도, 바나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마그네슘은 많지만 옥살산도 많으니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칼슘제를 드실 때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면 신장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나오는 칼슘 마그네슘 복합제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신장 건강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물 2리터 이상 마시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나 거의 투명할 정도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짠 음식 줄이기.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이세요. 국물 남기기, 김치 헹궈 먹기, 가공식품 줄이기를 실천하세요. 셋째, 동물성 단백질 줄이기. 고기, 생선, 계란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소변이 산성화되어 요산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는 식물성 단백질로 드세요. 넷째, 옥살산 많은 음식 조심하기. 시금치, 근대, 비트, 아몬드, 땅콩, 초콜릿, 홍차는 가능한 한 줄이세요. 꼭 드셔야 한다면 데쳐서 드시거나 소량만 드세요. 다섯째,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하기. 우유, 요구르트, 치즈, 두부, 멸치 같은 음식으로 칼슘을 드세요. 칼슘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식사와 함께 드세요. 여섯째, 매일 아침 레몬물 1잔 마시기.
미지근한 물에 레몬반 개 짜서 꿀 한 숟가락 타서 드세요. 이것만 해도 신장결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규칙적인 운동하기.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내 신장에도 돌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신장결석의 초기 증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옆구리나 허리 아래쪽에 갑자기 심한 통증이 온다. 둘째,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셋째, 소변이 자주 마렵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 넷째, 메스껍거나 구토 증상이 있다. 다섯째, 열이 나고 오한이 든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옆구리 통증과 혈뇨가 함께 나타나면 신장결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작은 돌은 물을 많이 마시고 진통제로 버틸 수 있지만 큰 돌은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김영숙 할머니는 응급 처치 후 체외 충격 파쇄석술이라는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몸 밖에서 충격파를 쏴서 돌을 잘게 부수는 시술입니다. 다행히 시술 후 작은 조각들이 다 빠져나갔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그 고통은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물도 많이 마시고 조심해서 먹을게요. 여러분도 김영숙 할머니처럼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 고통을 겪기 전에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결석은 예방이 가능한 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실천하셔도 신장결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나 이미 옥살산 많은 음식 많이 먹었는데 내 신장은 이미 망가진 거 아니냐고요? 걱정 마십시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나쁜 습관을 지금 당장 멈추고 좋은 습관을 시작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물 많이 마시고 짠 음식 줄이고 레몬물 한 잔씩 드시기만 해도 신장은 건강해집니다. 비싼 영양제 사 먹는 것보다 오늘 저녁부터 시금치 두부국 대신 미역국 끓여 드시고 아몬드 한 줌 대신 바나나 한 개 드시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김영숙 할머니도 저를 만난 뒤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물을 많이 마시면서 지금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시금치 좋아하시는 부모님, 견과류 매일 드시는 배우자, 탄산음료 좋아하는 자녀들에게 이 영상 보여주세요. 신장결석은 한번 생기면 재발률이 50%입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당장 실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댓글에 실천 이렇게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30년간 신장 건강을 연구해 온 김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